남자는 78%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진짜요? 근데 여성은 67%가 결혼하기 싫다고 했어요. 오. 몇 배 차이죠 그러면? 결혼하지 마 3대장 밈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뭐죠? 그게 개노다 뭐냐면요. 삼형제 그거? 제가 그거 보내드릴게요, 짤을. 그게 이제 DC에서 가장 유명한 레전드 짤 3대장이 하나 있어요. 오. 결혼하지 마 3대장 짤이 3개 오. 있어요. 그 구글에 치면 나오는데 뭔지 알 것 같아.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띄워주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대충 그냥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냥 하지 마 씨발 약간 이런 댓글도 있었고 씨발로만. 그냥 왜요? 하지 이런데 말라고 그냥 하지 마 마. 씨발 이런 거가 있었고 이제 뭐 그냥 약간 그냥 그런 밈 있잖아요. 유부남 밈. 이제 뭐 결혼하면은 좋을 것 같지?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다가 절대 하지 마 씨발 약간 이런 걸로 다 끝나는 밈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유부남 밈이 있는 게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불편하다. 네, 아내분 입장이시나 자녀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다. 그럴 거면 결혼 왜 했노?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경향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유부남 밈에 네, 대해. 재미는 있지만 그런 걸 약간 개그화 해도 되나? 좀 그럴 거면 왜 결혼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궁금한 점이 음. 재밌잖아요. 그 유부남 밈. 저는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재밌음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럴 거면 왜 했노? 라는 이제 씁쓸함이 약간 몰려오는 재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게 그 정도의 보편적인 어떻게 밈이 됐다는 거 보편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인기를 끈 배경이 뭘까요? 그 씁쓸함이 있음에도 웃겨서 웃겨서 단순히 공감이 또 되고. 그러니까 공감이 된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는 거잖아요. 네. 결혼하지 마 씨발 맞아. 이거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는 거잖아. 맞아. 좋습니다. 그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를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 시발점이 된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진 거기도 하고 사회 전반이. 그렇지.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게 막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까 말했던 같은 맥락인데 너무 이제 사회가 정하는 것처럼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케이스들에서 하지마 씨발이 나오는 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결혼이든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장단점이 무조건 있잖아요. 근데 또 인간이란 게 단점을 좀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단점을 그냥 유머로 승화시킨 게 아닌가. 그냥 단점을 네. 유머로. 근데 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는데 장점은 그냥 장점대로. 네, 장점은 뭐 되게 자랑하면은 뭐 너무 또 이제 또 사랑하는 것 재밌으니까. 같으니까. 근데 그것도 일리 있네. 그쵸. 해학적인 거네요. 해학적인, 자기 그쵸, 해학적인. 그런 이제 유머가 나타났다는 것은 어쨌든 그 결혼에 대한 단점이 네.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단점 얘기하기 전에 이제 결혼이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하고. 결혼이 뭔가? 네, 결혼. 나에게 결혼이란. 나에게 결혼이란 플러스 나에게 너는 결혼하고 결혼이란. 싶은지. 오케이. 저는 예전에 생각했을 때 결혼이라는 게 이제 내가 얘를 좋아해서 하는 게 결혼인데 그게 안 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좋아하니까 하는 건 연애고 네. 결혼은 집안과 집안 사이의 일이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일이다. 네네. 그러니까 나는 내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남자친구랑만 결혼하는 건 아니다. 그쵸. 라는 느낌? 네.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건 어쨌든 가족을 형성하는 일이니까 그런 집단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내가 좋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못 하겠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보다는 좀 더 집단적인 성향이 강한. 그렇죠. 네. 저는 약간 집단과 집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이. 결혼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효진 씨 입장에서는 결혼이란 집단 대 집단의 성격이 매우 강하고 집단 대 집단적 성격이 나를 꺼리게 한다. 결혼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그거는 마냥 얘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까. 용균 씨는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저는 뭔가 그러니까 저와 배우자가 둘 다 좀 더 안정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길이다. 그러니까 나은 사람이 된다.
다 안정이 된다는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 중에서 가장 뭔가 좋은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친구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는 공유할 수 없는 부부가 되어야지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되게 것들이 있다. 인간 내면에 깊은 것들이 많잖아요. 아이를 낳는 그쵸,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은 결혼 이후에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한 사람이 안정이 되거나 좀 더 서로 많이 배우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닐까. 그럼 결혼하겠다. 저는 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오케이. 저 같은 결혼은 약간 컨텐츠를 더 넓히는 이거 게임으로 오. 치면 DLC. DLC요? 네. 컨텐츠. 추가 확장팩. 추가 확장. 네. 왜요? 왜냐면 결혼을 하면은 이제 재밌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다. 이제 혼자 그냥 혼자 막 자취하고 그냥 살다 뭐 회사 가고 하면은 혼자 이제 뭐 이거 쇼핑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혼하면 같이 쇼핑하고 그렇죠. 또 아이도 생기면 또 그것도 추가 확장팩이고 그렇죠. 그렇죠. 뭐 신혼여행도 가면 그것도 재밌고 새로운 경험들이 네. 와다다 쏟아지는 와다다 쏟아지는. 네, 그런 기회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또 경험적인 측면. 음. 저는 결혼에 대한 그 로망이 있다? 로망이 있는데 뭐냐면은 결혼을 결혼처럼 하고 싶지 않아요. 아 뭐죠? 그 사회적으로 정의하는 결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완전 힙스터. 그죠? 힙스터 결혼하고 싶다. 힙스터 결혼하고 싶다. 오케이. 어떤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그냥 뭐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 그 무슨 아니,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대충 하겠다는 건가요? 마음만 맞으면 할 수. 마음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것. 네.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음. 결혼은 되게 가벼워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할 수 있고. 한 번도 뭐 세네 번 할 수 있고 결혼도 오케이. 이혼도 별거 아니고. 이혼도 별거 아니고. 좋은 가치관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게 그 결혼이라는 게 사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법적인 지위가 바뀌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냥 그것도 혼인 맞죠. 신고를 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상 이하도 그러니까 이상이죠. 사실은 이상인데 그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싶다. 오케이. 그래서 약간 근데 결혼해야 돼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싶다. 근데 저는 결혼하고 싶다는 그리고 가장 메인이 되는 이유는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 그것도 맞죠. 동의합니다. 법적인 내가 지위가 되어야 자녀도 법적인 등록을 할 수 있죠. 아닌가? 등록은 아닐 거예요. 근데 뭐 보호가 당연히 되겠죠. 내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부부의 그게 있어야 뭐 자녀도 그런 게 그죠, 있겠죠.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 결혼이 강하다. 그러면 약간 출산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와이프. 가장 큰 이유는 출산이 될 수 출산이다. 있다. 네. 그러니까 결혼에 한다면 그러니까 와이프는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실. 결혼하지 않아도 출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싫은 거죠. 그러고 싶진 네. 않고. 그거 왜냐하면 뭔가 법적이나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따라오는 것들이 아, 많다고 생각하기 동의합니다.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결혼이란 제도를 이용한다면 그건 자녀를 위해서 하지만 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와이프겠죠. 그럼 결혼은 그냥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인 거죠. 중요하다. 그냥. 그럼 비혼주의가 왜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알아보자. 그걸 알아보자. 비혼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에서 비혼주의를 생각하는가? 그래서 사실 저희도 비혼이 아님에도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중립도 있고. 근데 비혼도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말씀해 보시죠. 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또 여러 가지 당연히 원인이 있겠죠. 사회적 측면이 있고 경제적인 측면이 있고 또 그런 개인적이나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하자면 사회적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여기에 있어서 남녀 간의 그 결혼하고 싶은 정도의 비율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 남자는 78%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진짜요? 근데 여성은 67%가 결혼하기 싫다고 했어요. 오. 몇 배 차이죠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22%에 60이 3배 차이가 나네.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왜 남자들이 더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때까지의 왔던 전통적인 결혼관을 따지자면 성 역할이라는 게 약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고 그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아이들을 출산하고 부양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임무화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남성들은 나가서 돈을 벌고 경제적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임무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에도 비혼주의자 남성들에게 물어보면은 자기는 현실적으로 결혼을 할 만큼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꼽는 거죠. 근데 여성들은 이제 자기는 굳이 그렇게 힘들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을 부양하고 싶지 않고 집안일이나 가사 분담을 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이제 요즘 세대 때는 여성들이 이제 일을 더 많이 하시잖아요, 예전보다. 그렇게 되면서 자기도 자기 커리어가 훨씬 중요해졌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고착화 돼 있으니까 그게 바뀐다고 생각해도 남자들은 가사 분담이나 이런 거를 도와준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사를 우리가 분담하자, 반반하자 이렇게 했을 때도 나는 여성의 일을 도와주는 거다. 너의 업무지만 도와주는 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여성들이 좀 기피를 하는 것 같아요. 좀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한데 내 입장에서 그게 오해 불편하고 왜 굳이 내가 희생하면서 그런 짓을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를 하면은 남자는 좀 더 본인의 능력에 대한 걱정? 맞아요. 아 나는 이 정도로 결혼할 만큼의 준비가 되지 않을 것 같다. 혹은 경제적으로 그 정도로 부담하고 싶지 않다가 이유라면 음. 여성분들은 좀 더 그 관계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 거기 좋을 것 플러스 같아요. 자신의 커리어. 그쵸 플러스 커리어.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 경제적인 경제적인 이유. 네, 아까도 뭐 말했지만 그 남성들이 엄청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가진다고 했잖아요. 결혼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오. 이제 그 결혼할 가연 이 출처입니다. 그 결혼할 결혼할 가연 가연이 아 어떤 결혼 거죠? 정보회사. 결혼정보회사 이제 오케이. 듀오나 가연 오. 같은 분들 네. 그 거기서 막 통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결혼 비용 리포트 신혼집이 2억 4,176만 원. 와. 월세인가요? 아니, 뭐 전세겠죠? 전세겠죠? 아 그러겠죠. 혼수가 2,615만 원. 2,600만 원. 그 예식장이 990만 원, 신혼여행이 744만 원 등등등 해가지고 총 결혼 비용이 3억 474만 원. 이라고 오케이. 보통 나왔어요. 그게 네. 이제 응. 둘이 평균? 합쳐서 이거 합쳐서. 평균? 그래서 평균적으로 결혼을 한번 하려면 3억 정도 든다. 이제 3억 평균이 3억. 3억 정도 든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혼 자금이 너무 빡세잖아요.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뼈 빠지게 일하면 사실 자가 마련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가능한 시대였죠. 근데 요즘에는 진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해도 자가 마련이 안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아, 나 준비가 안 됐나 아직? 약간 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고. 결혼에 앞서서 집이나 이런 어떤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그렇죠. 게 깔려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사회에서는 결혼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근데 그 3억이라는 것도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네. 그죠. 근데 아무도 평균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야겠죠. 한 번뿐인 결혼인데. 한 번뿐인 결혼인데. 또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하게 해주고 하면은 더 많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 좋은 날인데. 5억, 6억 이렇게 근데 5억, 6억이 무슨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죠. 그니까. 그게 그 제도라는 게 가지고 오는 비용이 굉장히 크네요. 와. 굉장히 크네요. 결혼 안 하면 그거 다른 데다 쓰고 싶네. 아니, 결혼을 좀 자신만의 방법대로 하면 저도 되죠. 약간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되게 더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맞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정도 값어치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스몰 웨딩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전통적인 결혼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이 정도 그 정도 절차를 거쳐야지 결혼을 한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많이 줄이죠. 거의 다 모든 그런 과정들을. 그게 이제 비혼주의의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다. 네. 또 있어요. 세 번째는 일단 이건 저의 사적인 생각이 좀 반영되어 있긴 한데요. 오케이 말씀해 보시죠. 어쨌든 저는 예전보다 결혼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랑만 얘기를 해봐도
자기 때만 해도 결혼이 이렇게 대단하고 큰 일인지 몰랐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막상 하게 되면 단점도 엄청 많고 뭐 같이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따져야 보일 게 많고 같이 살면서 힘든 게 엄청 많은데 예전에는 그런 건지 모르고 그냥 오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세대 때를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결혼에 대한 단점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거야. 젊은 아. 세대들이. 그래서 그럴 거면 혼자 살지 왜 결혼하겠어. 그러니까 이득만 따지자면 객관적으로 결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 단점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정보 저는. 과잉. 옛날에는 몰라서 그냥 하고 부딪혔는데 응. 요즘은 알고 해야 되니까. 맞아. 계산적으로 이제 그런 두드려보고 계산기. 그렇죠, 그렇죠. 약간 아. 그 경종을 계속 두드려보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주의가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살기 너무 좋은 시대죠, 사실. 그쵸. 그냥 혼자 살아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맞죠.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혼자 사는 거에 대한 그리고 인식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혼자만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괜히 결혼을 해서 내 몸을 고생하고 이 사람과 트러블이 나는 게 싫고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냥 완전 이득만 약간 객관적인 것만 봤을 때는 네네.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음. 근데 사람 일이 다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객관적으로만 그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 비혼주의라는 게 도현이 형 말대로 그러니까 유행어로 자리 잡은 데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이진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네. 비혼이라는 거는 아, 책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혼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네. 사실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근데 결혼이란 거는 한 순간부터 책임이 생기기도 하고 물르는데 리스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쵸. 내가 비혼이라는 걸 선언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쵸. 비혼은 철회하고 결혼할게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 거니까. 리스크가 쪽팔림밖에 없어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결혼은 철회 이게 안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비혼이라는 거를 더 말하기 쉬운 상황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비혼식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맞아 비혼식 그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비혼식이란 말에 좀 이질감이 드네요. 저는. 네. 이질감이 왜죠? 들죠. 난 무언가를 하지 않을 거야를 선언하는 자리. 어.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가치관이니까 네. 난 안 할 거야. 오케이. 근데 나는 하지 않을 거야를 모두에게 선언하는 거는 네. 그 철회의 관점에서 철회의 글을 올리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 어떨까요? 비혼식을 하려면은 대한민국 그 정부에 등록을 하고 그걸 그러니까 비혼자. 철회하지 않도록. 철회하려면 좀 힘든 거야. 자, 절차가 필요한 이혼처럼. 이것도 나쁘지 네. 않네. 왜냐면 제가 막 찾아봤을 때는 비혼식을 하는 이유 한 사람 인터뷰를 네. 찾아봤는데 비혼금? 그러니까 축의금 같은 거? 축의금의 개념이 좀 컸던 것 같고 나 왜냐면 축의금 안 받을 내가 건데. 돈을 축의금을 안 내니까. 받으니까 자기 친구들 때문에 한 게 있대요. 자기 친구들이 되게 미안했대요. 왜냐면 너 비혼주인데 우리 결혼식 와서 맨날 다 축의금 내고 이러니까 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뭔가 그런 게 아. 있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혼식을 했는데 결혼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그러면은- 결혼식을 해. 그럼 어떡해? 더블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 또 축하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냥 저는- 축하만 하는 거지 그러면. 네.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혼식을 하는 게? 근데 이게 네.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면 비혼도 전통적인 결혼의 형태를 띄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혼식이라는 식이라는 것도 거 약간 자체를. 절차가 결혼식을 따라하고 싶어하고 그쵸. 비혼을 선언하고 싶어하고 그쵸. 막 노래 틀고 그러니까 입장하고 나만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싶는데 이걸 선언하고 싶어한다는 거는 자랑. 어쨌든 이제 이 전통적인 결혼을 선망하는 마음이 어느 있지 정도 않나. 반영된 그래서 제가 거죠. 관련된 논문 하나 찾아왔어요. 오 진짜요? 네. 비혼식과 관련된 논문. 비혼식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비혼과 관련된 논문인가요? 네, 비혼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비혼을 통해 본 결혼의 탈제도화와 문화적 영향력의 지속이라는 오. 논문에서 본 건데 어렵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현재의 상황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이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그쵸. 하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 결혼의 행태는 당연히 탈제도화가 되고 제도로서 자리 잡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비혼을 추구하고 결혼하지 않지만 그 결혼의 상징제랑 지위제로서의 특징은 더욱더 강화된다. 결혼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그 희귀성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는 비혼을 말한다고 하지만 결혼에 대한 선망의 마음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아.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동의합니다. 노무네. 네, 누구나 그럴 수 당연히 있겠네요. 네, 비혼을 현실적으로 한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비혼이라는 것도 비혼식의 형태를 자리 잡으려고 하고 비혼을 또 선언하려고 하고 이런 아. 결혼의 전통적인 결혼이 가지고 있던 특성들을 따라가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맞아요. 네. 재밌다.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 자체는 저는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되지. 네, 물론 그 결혼하는 사람들은 줄겠지만 그쵸 그쵸. 네. 그 결혼의 네, 상징성은. 제도라는 거는 유지될 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케이 그 비혼주의라는 게 결국 그러면 이제 개개인으로 이제 오케이 넌 비혼해, 넌 결혼해 하면은 끝 이긴 하죠. 그게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이라는 건 개인적인 거니까 그리고 개인의 인생이니까. 근데 사회의 관점에서 국가의 관점에서 이 비혼의 트렌드를 되게 위험한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동의합니다. 출산 국가세요? 동의해요. 국가세요? 근데 이제 저출산도 있고. 그쵸 저출산의 문제랑 특히나 그죠. 많이 결부가 되잖아요. 저출산이 제일 크죠. 사실 한국은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정해진 어떤 문법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비혼주의 트렌드나 뭔가 이 결혼을 개인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출산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가 되게 일반적인 정답처럼 여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들이 출산에 장려한 정책들이 다 신혼부부를 지원해주죠. 네. 맞아. 결혼을 하면 뭐 해주고 야. 결혼하면 뭐 해주고 그러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결혼을 장려하는 거야. 사회는. 사회는 자꾸 결혼 장려하고. 맞아요. 근데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 인생이잖아요. 네. 맞죠, 개인적인 맞죠. 거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애를 3-4명 왜 낳아야 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생각 차이가 점점 깊어지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도 강요할 수 없고 맞아요. 개인도 강요할 수 없는 그런데 문제는 문제인 결과는 문제네요. 결과는 문제도 사실 맞아요. 저출산 고령화는 맞네요. 문제잖아요. 문제는 문제인 국가 경쟁력의 하락이니까 이런 상황 이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요거를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월드컵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를 장난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이 혹시 네? 저는 03년생이시니까 나만 03이야? 03이야. 나도 저는 03이야. 12월 12일생이잖아요. 12월생이세요? 네. 몇 월생이시죠? 5월생이요. 오. 네. 근데 그렇게 만약 해결 방안을 따지다 그러면은 비혼주의가 된 원인을 따져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간을 해결해야 된다. 아까 이거 말한 뭐 지금 국가가 그건- 하고 있는 네. 것들은 결혼하면 잘해줄게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크게 뭔가 마음을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하면 생길 단점들, 사회적 문제도 있고 그 아까 그 국가가 해주는 건 경제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회적 문제가 좀 더 해결되어야 더 비혼주의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계속해서 개선하는 게 가장 큰 해결 방안일 것 같아요. 약간 정리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결혼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상적인 얘기죠. 맞죠.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점점 개인화되는 게 개인화되고 아이가 없어지고 이런 게 사실 전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니까 네. 저출산이라는 게 그러면은 쉽지는 않다 확실히. 네, 쉽지 않고. 그렇지만 결혼을 안 해도 사랑하면서 살 수는 있으니까. 맞아요. 그죠. 결혼 안 해도 재밌어요. 발사선과 함께라면 저는 지금 결혼 안 했는데 재밌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젊으니까.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저 23이요.